오늘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난 이제 너 없이는 못 살 것 같아.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속에는 강한 확신이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은 내 손을 꽉 쥐고 있었다. 따뜻하면서도 떨리는 손. 이 감정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되짚어 보려고 했지만 이미 모든 것은 너무 깊어져 있었다. 처음 친구의 집에 방문한 날이 떠올랐다. 그날은 단순히 공부를 하러 가는 날이었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하루였고 나는 친구와 시험 준비를 위해 그의 집을 찾았다. 친구는 보통 우리 집으로 오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그의 집에 방문하는 것은 오랜만이었다. 그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녀와 마주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변했다. 그녀는 집에서 입는 편안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모습마저도 너무나도 매력적이었다. 깔끔하게 정돈된 머리, 부드러운 미소, 따뜻한 분위기. 나는 순간 말을 잃었다. 어서 와. 그녀는 자연스럽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나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다가 간신히 입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내 목소리는 어딘가 어색했다. 친구는 신경 쓰지 않고 집 안으로 나를 끌어들였다. 엄마, 우리 방에서 공부할게. 그래. 간식 필요하면 말해.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고 나는 무심코 그녀를 한 번 더 바라보았다. 방으로 들어갔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다. 책을 펼쳐도 문제를 풀어도 계속해서 그녀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녀는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고 나는 무심코 그 모습을 힐끔힐끔 훔쳐보았다. 그녀의 손길 하나하나가 아름다워 보였다. 야, 너 왜 이렇게 멍하냐? 친구의 목소리에 나는 정신을 차렸다. 아, 그냥 피곤해서.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내 머릿속은 여전히 그녀로 가득 차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계속해서 친구의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친구의 엄마일 뿐이었고 나는 그런 감정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그쳤다. 하지만 감정은 생각처럼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점점 그녀를 보고 싶어 했다. 친구가 없을 때 그녀와 마주치는 순간이 점점 더 기다려졌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그날도 친구와 공부를 하러 갔지만 친구가 급한 볼일이 생겨 잠시 집을 비우게 되었다. 나 금방 올게. 넌 그냥 기다려. 친구는 가볍게 말하고 나갔다. 나는 혼자 거실에 남았다. 그리고 그녀가 다가왔다. 차라도 마실래? 그녀가 내 앞에 앉아 차를 내밀었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차를 받았지만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공부 힘들지 않아? 그녀는 내게 다정하게 물었다.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할만해요. 그래도 무리하지 말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웃었다. 그 순간 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우리는 그렇게 마주 앉아 차를 마셨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나는 그녀의 작은 행동 하나에도 온 신경이 곤두섰다. 그녀가 살짝 미소를 지을 때, 머리카락을 넘길 때, 손끝이 컵을 감쌀 때 모든 순간이 너무나도 특별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그녀를 꿈꾸었다. 그녀가 내게 다가와 속삭이는 꿈. 그 꿈에서 깨어났을 때 나는 더 이상 이 감정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내게 단순한 친구의 엄마가 아니었다. 나는 그녀를 원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도 나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에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우리의 관계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녀는 아들을 핑계 삼아 나를 자주 집으로 초대하기 시작했다. 나는 공부를 이유로 친구의 집에 더 자주 가게 되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서로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조금 더 길어진 시선, 우연을 가장한 손길, 가까워지는 거리. 모든 것이 의도적이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는 결국 선을 넘었다. 그날 밤 그녀는 내게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너 없이는 못 살겠어.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나도 그래요. 그녀는 내 품에 안겼다. 그 순간 나는 그녀를 절대 놓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 감정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지만 이제 나는 그녀 없이는 살 수 없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나는 알지 못했다. 이제 너 없이는 못 살겠어. 그녀가 그렇게 말했던 그날 이후 나는 그녀를 더욱 갈망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일 거라 생각했다. 그저 친구의 엄마가 아름다워 보였고 그 모습이 내 머릿속을 맴도는 정도였다. 하지만 점점 그녀를 향한 감정은 더 깊어졌다. 나는 더 이상 친구의 집을 단순한 공부 공간으로 생각할 수 없었다. 그곳은 그녀가 있는 곳이었고 나는 친구보다도 그녀를 보기 위해 그곳을 찾고 있었다. 처음 그녀를 마주했던 날을 떠올려 본다. 그녀는 집에서 편한 옷을 입고 있었다. 부드러운 파스텔 톤의 티셔츠, 몸에 자연스럽게 흐르는 가벼운 소재의 바지. 화려하지 않지만 그녀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모습이었다. 머리를 한쪽으로 넘기며 미소를 짓는 순간 나는 이상하게 가슴이 뛰었다. 그녀는 따뜻한 사람이었다. 친구의 엄마로서, 손님을 맞이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한 명의 여자로서 그녀는 특별했다. 내가 그녀에게 끌리는 것이 단순한 겉모습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건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부터였다. 우리는 친구가 없는 시간에도 마주치게 되었고 사소한 대화를 나누며 조금씩 가까워졌다. 그녀는 내가 시험 준비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조용히 차를 내어주었다. 이거 마시면 좀 나아질 거야. 나는 그녀가 건넨 따뜻한 차를 마시며 그녀의 손끝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은 길고 가늘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따뜻하고 단단했다. 그 손이 내게 닿는다면 어떤 기분일까? 그 생각이 들자 나는 정신을 차리려 했었다. 이건 단순한 감정이어야 했다. 나는 친구의 집에 공부하러 온 것이지 친구의 엄마에게 빠지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감정은 생각처럼 단순하게 정리되지 않았다. 나는 점점 더 그녀를 바라보게 되었고 그녀도 나를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었다. 어느 날 그녀와의 대화 속에서 나는 또 한 번 마음이 흔들렸다. 그날도 친구는 집을 비웠고 나는 그녀와 단둘이 남아 있었다. 혼자 있는 게 익숙하긴 한데 가끔 외롭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 그녀는 그렇게 조용히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가 외롭다고 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이상하게 가슴이 아려왔다. 그녀는 늘 밝고 따뜻한 모습이었지만 그 속에 외로움이 숨겨져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나는 그 외로움을 채워주고 싶었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그녀를 향한 감정이 단순한 호기심이나 육체적인 끌림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그녀를 원하고 있었다. 그저 아름답다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녀를 이해하고 싶었고 그녀의 곁에 머물고 싶었다. 그날 이후 그녀와 나는 조금 더 가까워졌다. 친구가 없는 시간 우리는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내게 자신의 과거를 들려주었고 나는 그녀의 말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 했다. 내가 우리 집에 자주 와줘서 좋아. 아들도 덕분에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된 것 같고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애써 담담한 표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그녀의 눈빛이 나를 끌어당기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그녀를 꿈꾸었다. 그녀가 내게 다가와 속삭이는 꿈, 그녀의 향기, 그녀의 따뜻한 손길. 나는 꿈속에서도 그녀를 향한 갈망을 느꼈다. 아침이 밝고 나서도 나는 그녀를 떠올리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나는 이제 그녀 없이는 하루를 온전히 보낼 수 없게 되었다. 그녀를 보고 싶었다.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다. 그녀와 함께 있고 싶었다. 그리고 그녀 역시 나와 같은 감정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자주 나를 따라왔다. 그녀의 손길은 이전보다 더 자주 닿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끌리고 있었다. 그것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그리고 운명적인 순간이 찾아왔다. 어느 날 그녀가 내게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너 없이는 못 살겠어.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나 역시 망설이지 않기로 했다. 그녀를 안았다. 그녀도 나를 받아들였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변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이제 우리는 멈출 수 없다는 것을. 그녀를 처음 만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내 감정은 멈출 줄 몰랐다.
처음에는 단순한 끌림이었다. 친구의 엄마라는 이유로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감정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다. 그리고 그녀도 나와 같은 감정을 품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선을 넘기 직전까지 와 있었다. 그녀의 시선, 손끝, 목소리 모든 것이 나를 향해 있었다. 그리고 운명적인 순간이 찾아왔다. 그날은 유난히 덥고 나른한 오후였다. 나는 친구와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참이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내일 또 보자. 친구는 그렇게 말하며 소파에 들어 누웠다. 나는 가방을 챙기며 천천히 현관으로 향했다. 그때였다. 잠깐 그녀의 목소리가 나를 불러 세웠다. 나는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다. 네, 그녀는 조용히 다가왔다. 오늘 저녁 시간 괜찮으면 같이 식사할래?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저녁이요? 응, 가볍게 먹으려고 하는데 괜찮으면 같이 먹었으면 해서. 나는 당황스러웠다. 친구의 엄마가 직접 저녁 식사에 초대하다니.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살짝 긴장한 것 같기도 했다. 나는 짧은 고민 끝에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죠. 그녀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다. 그리고 그녀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럼 조금 있다가 다시 와. 나는 그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갔지만 머릿속이 복잡했다. 이건 단순한 초대일까?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을까? 나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며 거울 앞에서 옷을 갈아입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와 함께하고 싶다는 감정 하나만큼은 너무나도 확실했다. 조금 후 나는 다시 그녀의 집을 찾았다. 이번에는 친구가 없었다. 오직 그녀와 나만이 있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 안에는 은은한 요리 냄새가 퍼지고 있었다. 왔구나. 그녀는 부엌에서 조용히 나를 맞았다. 그녀는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차려입고 있었다. 너무 화려하지 않지만 여성스러운 느낌이 강조된 원피스. 나는 그 모습을 보고 또다시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많이 배고프지? 곧 완성돼. 그녀는 평소처럼 웃었지만 나는 그녀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놓칠 수 없었다. 조금 더 부드러운 눈빛, 조금 더 느려진 움직임. 그녀는 나를 의식하고 있었다. 식탁에는 정갈하게 차려진 음식이 놓여 있었다. 평소 친구와 함께 먹던 것과는 확실히 달랐다. 분위기 자체가 다르다고 해야 할까. 우리는 마주 앉았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어. 우리는 천천히 식사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평범한 대화를 나누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표정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내가 우리 집에 자주 와줘서 좋아. 그녀는 갑자기 그렇게 말했다. 나는 순간적으로 젓가락을 멈췄다. 아, 네, 저도 여기 오는 거 좋아해요. 그래? 다행이네.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와인 한 잔을 내 앞에 따라 주었다. 한 잔 마실래? 아, 네. 감사합니다. 나는 그녀가 따라준 와인을 천천히 마셨다. 붉은 액체가 입안에서 부드럽게 퍼졌다. 술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오늘만큼은 그 맛이 달랐다. 그녀도 잔을 들었다. 이혼한 지 꽤 됐어. 그녀가 갑자기 말을 꺼냈다. 나는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 네, 들었어요.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조금씩 외롭다는 생각이 들더라. 나는 그녀의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녀는 살짝 웃었다. 누군가가 곁에 있으면 좋겠다고 가끔 생각해.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혔다. 나는 술 기운이 오르는 느낌이 들었다. 그녀가 외롭다고 했다.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잔을 기울였다.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그럼 지금은 어때요?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가 나를 바라보았다. 오늘 이렇게 저랑 같이 있으니까 지금은 덜 외로우세요? 그녀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곧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손이 천천히 내 손 위에 포개졌다. 그래, 그녀의 손끝이 따뜻했다. 그리고 떨리고 있었다. 우리는 한동안 서로를 바라보았다.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었다. 모든 감정이, 모든 욕망이 눈빛 속에 담겨 있었다. 나는 천천히 그녀의 손을 감싸쥐었다. 그녀는 피하지 않았다. 그녀도 나를 원하고 있었다. 이제 너 없이는 못 살겠어.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나는 그녀를 향해
몸을 기울였다. 그녀도 다가왔다. 그리고 우리는 선을 넘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변했다. 나는 그녀를 절대 놓을 수 없다고 다짐했다. 이 관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몰라도 나는 그녀를 포기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모든 것이 변했다. 우리는 더 이상 선을 지키지 않았다. 식사를 마치고 난 후에도 그녀는 나를 붙잡았다. 조금만 더 있어 줄래? 그녀의 눈빛은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만큼은 너무나도 선명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소파로 나를 이끌었다. 잠깐만 기다려.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와인 한 병을 더 꺼내왔다. 그리고 2개의 잔을 다시 채우며 내 옆에 앉았다. 우리는 잔을 가볍게 부딪혔다. 이런 시간이 참 오랜만이야. 그녀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누군가와 편하게 이야기하고 함께 술을 마시는 게. 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부드러워 보였고 더 여유로워 보였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외로움도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혼자 있는 게 익숙해진 줄 알았는데 사실 그렇지 않더라. 그녀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요즘엔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다는 생각이 더 많아졌어. 나는 그녀의 말을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을 마주쳤다. 그녀의 눈에는 어딘가 모르게 흔들리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마치 한 발짝 더 다가가기를 원하는 듯한 눈빛. 나는 조용히 잔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바라보았다. 내 손을 뻗어 그녀의 손등을 살짝 스쳤다. 그녀는 피하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그녀의 손을 감싸쥐었다.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의 시선이 나의 입술을 스쳤다.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몸을 기울였다. 그리고 그녀도 나에게 다가왔다. 그 순간 우리의 입술이 맞닿았다. 그녀는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내 입술에 응답했다. 조용하고 부드럽고 그러나 너무나도 뜨거운 키스였다. 나는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그녀는 나를 더욱 깊이 받아들였다. 우리의 숨소리가 점점 격해졌다. 그녀의 손이 내 뺨을 감쌌다. 그리고 나는 그녀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이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그녀를 멈출 수 없었다. 우리는 그렇게 선을 넘었다. 모든 것이 달라졌다. 우리는 이제 단순한 친구의 엄마와 아들이 아니라 서로를 원하고 서로에게 빠져버린 관계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나는 그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확신했다. 그녀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날 밤 우리는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며 서로를 확인했다. 그녀는 내 품 안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조용히 속삭였다. 이게 맞는 걸까?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후회하세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내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아니, 그녀의 목소리는 확고했다. 나는 그녀를 더 꼭 안아주었다. 이제 우리는 절대 떨어질 수 없었다. 그날 밤 우리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었다. 그녀를 품에 안고 있는 동안 내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이게 정말 옳은 걸까? 친구의 엄마라는 사실을 애써 외면한 채 나는 그녀를 원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도 나를 원하고 있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어떤 규칙도 중요하지 않았다. 오직 그녀와 나 둘뿐이었다. 그녀는 내 품 안에서 조용히 숨을 골랐다. 그녀의 체온이 내게 고스란히 전해졌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그녀는 살짝 웃으며 나를 바라보았다. 너무 앞서가 버린 걸까?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약간의 불안이 서려 있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후회하지 않아요.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 우리는 서로의 감정을 확인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친구의 엄마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되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더욱 가까워졌다. 친구의 집에 가는 것이 이제는 더욱 설레는 일이 되었다. 친구와 함께 공부를 한다는 핑계로 그녀를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했다. 그녀도 나를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자연스럽게 나를 대했다. 그러나 친구가 있는 자리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했다. 우리는 둘만 있을 때와 친구가 있을 때를 철저히 구분했다. 하지만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친구가 말하는 동안에도 나는 자꾸만 그녀의 시선을 의식했다. 그녀도 마찬가지였다.
어쩌다 마주친 눈빛이 너무 오래 머물러 친구가 이상하게 여길까봐 먼저 시선을 피해야 할 때도 있었다. 하지만 우리의 감정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어느 날 그녀가 먼저 나를 불렀다. 잠깐 얘기 좀 할래? 친구는 방에 있었고 우리는 부엌에서 단둘이 마주 앉았다. 그녀는 커피를 한 잔 내 앞에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다. 이대로 괜찮을까? 나는 그녀의 말을 천천히 곱씹었다. 무슨 뜻이에요? 그녀는 살짝 한숨을 쉬며 나를 바라보았다. 우리 이렇게 계속 만나도 괜찮을까?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전 괜찮아요. 그녀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확신을 주고 싶었다. 저는 당신을 원해요. 그리고 당신도 저를 원하잖아요. 그녀는 살짝 미소를 지었다. 그래, 맞아. 난 너를 원해. 나는 그녀의 손을 더욱 꽉 쥐었다. 그럼 됐어요. 그녀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다. 넌 참 용감하구나.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솔직한 거예요. 그녀는 다시 한번 내 손을 꼭 잡았다. 그게 참 고마워. 그 순간 우리는 다시 한번 서로를 확인했다. 이 감정이 단순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걸,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원하는지를. 그날 이후 그녀는 나를 더욱 자주 불렀다. 친구가 있을 때도 없을 때도. 그리고 우리는 점점 더 대담해졌다. 친구가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 처음에는 단순히 서로를 바라보고 손을 잡고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만족했지만 점점 더 서로를 갈망하게 되었다. 우리는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나를 친구의 엄마라는 벽 뒤에서 대하지 않았다. 그녀는 나를 한 명의 남자로 보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녀를 한 명의 여자로 바라보고 있었다. 어느 날 그녀는 나를 품에 안고 속삭였다. 이제 너 없이는 못 살겠어. 나는 그녀를 더욱 꼭 끌어안았다. 저도요. 우리는 서로를 원했고 그 감정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만큼 커져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를 향한 감정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서로를 원했고 함께하고 싶었으며 그 감정을 절대 놓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 관계를 들키지 않기 위해 우리는 조심해야만 했다. 친구가 있을 때는 철저하게 선을 지켰다. 하지만 친구가 없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선을 지키지 않았다. 첫 번째 단둘이 보낸 오후.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날이었다. 나는 친구와 함께 그의 집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 따뜻한 햇살이 비쳤고 방 안은 적당한 온기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는 평소처럼 문제집을 펼쳐놓고 답을 맞춰보고 있었지만 내 머릿속은 온통 그녀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주방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나는 집중하려 했지만 자꾸만 그녀의 움직임이 신경 쓰였다. 커피를 따르는 그녀의 손길, 긴 머리를 넘기는 모습, 그리고 가끔 우리를 힐끗 바라보는 눈빛까지. 그녀도 나를 의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친구가 갑자기 말했다. 야,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엄마가 심부름 좀 해달래. 나는 순간적으로 놀랐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응, 다녀와. 친구는 급하게 신발을 신으며 나갔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집 안에는 정적이 흘렀다. 나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시선을 주방으로 돌렸다. 그녀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그녀가 천천히 움직였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나는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녀가 다가올수록 심장이 점점 더 요동쳤다. 그리고 그녀가 내 앞에 섰다.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이제 우리 이렇게 아들 몰래 만나는 게 익숙해졌나 봐.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고 떨려 있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이 순간만큼은 둘만 있는 것 같아요. 그녀는 작게 웃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기울였다. 나는 더 이상 참지 않았다.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고 그녀의 입술을 깊이 받아들였다. 그 순간 집 안은 더 이상 조용하지 않았다. 우리의 거친 숨소리와 두근거리는 심장이 모든 공간을 채웠다. 그녀의 손길이 내 등을 타고 내려갔다. 나는 그녀를 더 깊숙이 안았다. 이 순간이 영원할 것 같았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도 빠르게 우리를 깨웠다.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순간적으로 떨어졌다. 나는 재빨리 소파에 앉았고 그녀는 주방으로 돌아갔다. 친구는 무심한 얼굴로 들어왔다. 엄마, 다녀왔어. 응, 수고했어.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나는 친구가 눈치채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이 관계가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더 깊어진 만남.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더욱 과감해졌다. 그녀는 점점 더 대담해졌다. 이제는 나를 부르는 것도 자연스러워졌다. 지금 올 수 있어? 친구가 없는 날이면 그녀는 나에게 조용히 문자를 보냈다. 나는 핑계를 만들어서 그녀의 집으로 갔다. 그 순간 그녀는 문을 열고 나를 반겼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나를 안았다. 그녀의 온기가, 향기가, 숨결이 나를 감쌌다. 나는 그녀를 더욱 강하게 끌어안았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완전히 중독되었다. 그녀는 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했고, 나 역시 그녀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우리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다.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 관계가 단순한 감정을 넘어섰다는 것을 깨달았다. 위험한 감정. 하지만 이 관계가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우리의 감정은 숨길 수 없을 만큼 커지고 있었고 그 감정을 주변에서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어느 날 친구가 갑자기 물었다. 너 요즘 우리 집에 너무 자주 오는 거 아니야? 나는 순간 당황했지만 애써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공부하러 오는 건데 뭐. 친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뭔가 찜찜한 표정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친구가 나를 의심하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리고 그녀도 그것을 느끼고 있었다. 우리 조금만 더 조심해야 할 것 같아.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하지만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이 관계를 멈출 수는 없어요. 그녀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작은 미소를 지으며 내 손을 꼭 잡았다. 나도 그래. 그날 밤 그녀는 내 품에 안겨 속삭였다. 이제 너 없이는 못 살겠어. 나는 그녀를 더욱 꼭 끌어안았다. 나도요. 우리는 알고 있었다. 이 관계가 언제까지나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걸. 하지만 서로를 놓을 수 없었다. 우리는 이미 너무 깊이 빠져 있었다. 우리는 더 이상 멈출 수 없었다.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나는 그녀 없이는 하루도 견딜 수 없었다. 그녀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친구가 없는 날이면 언제든 나를 불렀고 나도 그 부름을 거절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것을 숨기는 일도 점점 더 어려워졌다. 우리는 조심하려 했지만 우리의 감정은 이미 위험할 정도로 커져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눈치채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다. 위험한 순간들. 어느 날 나는 친구의 집에서 그녀와 단둘이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친구는 늦게까지 학교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했고 우리는 그 시간을 이용해 함께 있었다. 그녀는 내 옆에서 소파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지만 나는 그녀를 보고만 있었다. 그녀는 책장을 넘기면서도 가끔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갑자기 손을 내밀어 내 손을 살짝 감쌌다. 이렇게 조용히 같이 있는 게 좋아.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작게 웃었다. 저도요.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동시에 몸을 굳혔다. 친구였다. 그가 갑자기 집으로 돌아온 것이다. 엄마, 나왔어. 그녀는 재빨리 손을 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소파에 앉아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친구가 내 얼굴을 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너 여기 왜 아직 있어? 나는 애써 자연스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내가 언제 올지 몰라서 좀 기다리고 있었어. 그녀도 침착하게 말했다. 그래서 내가 차라도 한 잔 주고 있었지. 친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듯이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속으로 긴장했지만 애써 표정을 관리했다. 아, 그래? 뭐, 잘 됐다. 나 배고픈데 뭐 좀 먹자. 그 상황은 그렇게 넘어갔지만 그날 이후 친구는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다. 친구의 의심. 그날 이후
친구는 나에게 사소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너 요즘 우리 집에 너무 자주 오는 거 아니야? 우리 공부하는 것보다 쉬는 시간이 더 긴 것 같은데? 엄마랑도 은근히 친해진 것 같더라. 처음에는 그냥 넘겼지만 그의 말이 계속될수록 나는 점점 더 긴장하게 되었다. 그가 우리 관계를 눈치채지는 않았겠지만 확실히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 역시 그것을 느끼고 있었다. 우리 조금 더 조심해야 할 것 같아.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이 관계를 멈출 수는 없어요.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예전처럼 자유롭게 만날 수 없었다. 친구의 감시가 점점 더 심해졌기 때문이다. 그는 나를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우리가 단둘이 있는 순간을 의식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만났다. 하지만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었다. 도망칠 수 없는 감정. 어느 날 그녀가 나를 불렀다. 오늘 올 수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간절했다. 나는 고민할 것도 없이 대답했다. 네, 갈게요. 그날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집으로 향했다. 친구는 집에 없었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안아주었다. 이제 너 없이는 정말 못 살 것 같아. 그녀는 내 품에 안겨 속삭였다. 나는 그녀를 더욱 꼭 끌어안았다. 저도 그래요. 그날 밤 우리는 한층 더 깊어졌다. 그녀는 내 곁에서 속삭였다. 이런 날들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어.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계속될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다가오는 폭풍. 우리는 서로에게 중독되었다. 하지만 그 감정이 더 커질수록 우리를 둘러싼 위험도 커지고 있었다. 친구의 의심이 깊어지고 있었고 조금만 방심하면 모든 것이 들킬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를 놓을 수 없었다. 이제는 정말이지 멈출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으니까. 우리의 사랑은 더 깊어졌지만 그것을 숨기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다. 친구의 의심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다. 너 요즘 우리 집에 너무 자주 오는 거 아니야? 처음에는 장난처럼 들렸던 그의 말이 이제는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었다. 나는 최대한 태연한 척 웃으며 넘겼지만 그의 눈빛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다. 그도 어렴풋이 뭔가를 감지하고 있었다. 그녀도 그것을 느끼고 있었다. 우리 조금만 더 조심해야 할 것 같아.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우린 멈출 수 없잖아요. 그녀는 나를 깊이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난 너 없이는 못 살아. 나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저도요. 하지만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우리의 감정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단계까지 와버렸다. 위험한 순간,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날이었다. 나는 친구와 함께 그의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지만 나는 자꾸만 그녀를 신경 쓰고 있었다. 그녀가 부엌에서 나를 바라보는 시선, 친구가 없는 사이 슬며시 내게 건네는 미소. 모든 것이 나를 미치게 만들었다. 그 순간 친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친구가 방을 나서자마자 나는 본능적으로 그녀가 있는 부엌으로 향했다. 그녀는 내 발소리를 듣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어떻게 왔어?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나는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우리는 말이 필요 없었다. 그녀도 나와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다가갔다. 그녀도 한 걸음 다가왔다. 우리의 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리고 우리는 조용히 입을 맞췄다. 그 순간 누군가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급히 떨어졌다. 친구가 다시 방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다시 방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친구의 점점 더 커지는 의심. 그날 이후 친구의 태도는 점점 달라졌다. 그는 나를 더 자주 쳐다보았고 그녀와 내가 같은 공간에 있을 때마다 어딘가 날카로운 시선으로 우리를 지켜보았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나에게 직접적으로 물었다. 엄마랑 너 뭔가 이상해.
나는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뭐가? 엄마랑 너 뭔가 좀 평소 같지 않아. 나는 애써 태어난 척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무슨 소리야. 그냥 내 엄마가 잘 챙겨주셔서 그런 거지. 하지만 친구의 의심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그녀의 불안. 그녀도 친구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다. 너무 위험해지고 있어.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아직 들킨 건 아니잖아요.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할 수 있을까? 나는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전 괜찮아요. 그리고 당신도 저 없이 못 살잖아요.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맞아. 난 너 없이는 못 살아. 나는 그녀를 더욱 꼭 끌어안았다. 그럼 우린 계속해야죠. 하지만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우리의 비밀이 들키는 날이. 우리의 비밀은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원했고 그녀도 나를 놓을 수 없었다. 하지만 우리를 감싸고 있던 안전한 껍질이 조금씩 깨지고 있었다. 우리는 여전히 조심하려 했지만 감정이 깊어질수록 그 조심스러움은 점점 희미해져 갔다. 그리고 친구의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었다. 친구의 이상한 행동. 최근 들어 친구는 나를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다. 그는 평소처럼 행동했지만 그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그의 시선에는 확신이 있었다. 마치 우리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확신하는 듯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갑자기 내게 물었다. 너 요즘 왜 우리 집에 그렇게 자주 와? 나는 순간 당황했지만 애써 태어난 척 웃으며 대답했다. 공부해야 하잖아. 그래? 그는 내 말을 믿지 않는 듯했다. 근데 이상하단 말이지. 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뭐가? 엄마랑 너 뭔가 좀 이상해. 나는 순간적으로 표정을 관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애써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무슨 소리야. 그냥 내 엄마가 잘 챙겨주셔서 그런 거지. 하지만 친구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아닌데, 뭔가 느낌이 그래. 그 순간 나는 알 수 있었다. 그는 우리를 완전히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그녀의 불안. 그날 저녁 나는 그녀와 단둘이 있었다. 친구는 늦게까지 학교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했다. 나는 그녀를 보자마자 그날 친구와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조용히 내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다. 이제 한계가 오고 있어.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아직 들킨 건 아니에요. 그녀는 내 손을 꼭 잡았지만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우리가 아무리 조심해도 감정을 숨기는 건 어려워. 나는 그녀를 깊이 바라보았다. 저는 절대 포기할 생각 없어요. 그리고 당신도 그렇잖아요.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맞아. 난 너 없이는 못 살아. 나는 그녀를 더욱 꼭 끌어안았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우리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선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친구의 의심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비밀이 영원히 숨겨질 수 없다는 것을. 결정적인 순간, 어느 날 우리는 또다시 단둘이 있는 시간을 가졌다. 친구가 저녁 약속이 있어서 늦게 온다는 것을 알게 된 그녀는 나를 불렀다. 오늘 올 수 있어? 나는 고민할 것도 없이 대답했다. 네, 갈게요. 그날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집으로 향했다. 친구는 집에 없었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안아주었다. 이제 너 없이는 정말 못 살 것 같아. 그녀는 내 품에 안겨 속삭였다. 나는 그녀를 더욱 꼭 끌어안았다. 저도 그래요. 그날 밤 우리는 한층 더 깊어졌다. 그녀는 내 곁에서 속삭였다. 이런 날들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어.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계속될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다가오는 폭풍. 우리는 서로에게 중독되었다. 하지만 그 감정이 더 커질수록 우리를 둘러싼 위험도 커지고 있었다. 친구의 의심이 깊어지고 있었고 조금만 방심하면 모든 것이 들킬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를 놓을 수 없었다. 이제는 정말이지 멈출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으니까. 그날 밤 나는 그녀의 집을 나서며 머릿속이 복잡했다. 우리는 이미 너무 깊이 빠져 있었다. 하지만 친구의 의심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었다. 그는 점점 더 나를 의심했고 그녀와 나 사이의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었다.
우리는 들키지 않으려 했지만 감정을 완벽하게 숨기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리고 결국 우리의 관계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발각되고 말았다. 위험한 순간, 그날도 평소처럼 친구네 집을 방문했다. 친구와 함께 공부를 하면서도 나는 그녀를 의식했다. 그녀도 나를 바라보았다. 어쩌면 친구는 이미 우리 사이의 묘한 기류를 감지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공부를 마친 후 친구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깐 편의점 좀 다녀올게. 뭐 필요한 거 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난 괜찮아. 그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집 안에는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나는 주방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녀가 거기 있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서로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그녀를 안고 깊이 키스했다. 하지만 그 순간 뭐 하는 거야? 현관문에서 들려온 목소리. 나는 얼어붙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친구가 문 앞에 서 있었다. 비닐봉지를 손에 든 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손에 식은땀이 났다. 그녀 역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무슨 짓이야? 친구는 낮고 거친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순간 대답해봐.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했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도 말을 잃고 있었다. 친구는 손에 쥔 비닐봉지를 바닥에 던졌다. 설마 했는데 진짜였어?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이미 확신에 차 있었다. 둘이 언제부터였어? 나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어떤 대답도 그를 납득시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녀가 조용히 나섰다. 미안해.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친구는 터질 듯한 표정으로 소리쳤다. 미안하다고? 엄마, 지금 미안하다고 했어?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친구는 나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리고 내 멱살을 거칠게 잡아챘다. 너 이 새끼, 내가 감히 우리 엄마한테 손을 대? 나는 그의 분노를 감당해야만 했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사랑했다. 그것만은 변하지 않았다. 널 배신하려던 건 아니야. 나는 힘겹게 말했다. 그러자 친구는 이를 악물며 소리쳤다. 그럼 대체 뭔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나는 친구를 바라보았다. 그는 믿었던 친구이자 내가 깨지지 않길 바랐던 관계였다. 그녀가 조용히 내 앞을 막아섰다. 그만해.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내 선택이야. 나도 원해서 한 일이야. 친구는 충격을 받은 듯 한 걸음 물러섰다. 진심이야? 그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친구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리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한참을 침묵이 흐른 뒤 그는 나를 향해 깊이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다. 나가. 나는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모든 것을 잃다. 나는 천천히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도 따라왔다. 나는 마지막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눈물을 참고 있었다. 이제 끝일까? 그녀는 힘겹게 물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나한테는 끝이 아니야.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내 손을 잡았다. 나도 그래. 그 순간 친구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만해. 다신 우리 집에 오지 마. 나는 그녀의 손을 놓아야만 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열고 나갔다.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나는 천천히 걸으며 뒤를 돌아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이 닫혔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리고 그녀 역시 모든 것을 잃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멍한 표정으로 거리를 걸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길은 무엇일까? 나는 그녀를 잃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할 수 있을까?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다짐했다. 절대 그녀를 놓지 않겠다고. 우리의 사랑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는 천천히 거리를 걸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뺨을 스쳤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모든 것이 무너졌다. 친구에게 들켜버린 이상 이제 그녀와의 관계를 더 이상 숨길 수도 이어갈 수도 없었다. 하지만 정말 그렇게 해야 하는 걸까?
나는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녀 역시 나를 원했다. 이렇게 모든 걸 포기하는 게 맞는 걸까? 나는 걸음을 멈추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휴대폰을 꺼냈다. 손가락이 떨렸다. 그녀의 번호를 눌렀다. 하지만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한 채 화면을 내려다봤다. 지금 이 순간 그녀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나는 그녀의 집을 다시 바라보았다. 조명이 켜져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녀도 나처럼 고민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와의 마지막 대화. 나는 결국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당신을 보고 싶어요. 메시지를 보낸 후 나는 조용히 기다렸다. 그녀는 대답할까? 아니면 이제 우리 관계는 완전히 끝난 걸까? 몇 초가 몇 시간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휴대폰 화면이 빛났다. 그녀였다. 우리 만날 수 있을까?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어디로 갈까요? 그녀는 잠시 후 답장을 보냈다. 조금 있다가 집 근처 카페에서 보자. 나는 즉시 발걸음을 옮겼다. 마지막으로 마주 앉다. 카페 안은 조용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창문을 통해 스며들고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그녀가 들어왔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천천히 걸어왔다. 우리는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괜찮아?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나도 그래. 우리는 조용히 앉았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서로를 바라보며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다.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나는 테이블 위에 손을 올리고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녀는 피하지 않았다. 당신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녀는 조용히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다. 난 내가 필요해. 나는 그녀의 손을 더욱 꼭 잡았다. 저도요.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그렇다면 이대로 계속 만날 수 있을까?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그녀는 내 말을 듣고 눈을 감았다. 하지만 아들은 널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당신이에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망설임과 두려움, 그리고 강한 갈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우리의 마지막 선택. 우리는 둘 다 알고 있었다.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선 너무 많은 걸 희생해야 한다는 것을. 친구와의 관계는 완전히 끝날 것이고 우리의 사랑은 평범한 연인들처럼 자유롭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 없이는 살 수 없었다. 그녀가 조용히 내 손을 꼭 쥐었다. 나 너랑 같이 있고 싶어.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떨리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난 널 놓을 수 없어.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우리 같이 떠나요. 그녀는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뭐? 나는 그녀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이제 돌아갈 수도 없고 이곳에 남아 있어도 괴로울 거예요. 그렇다면 새로운 곳에서 시작해요.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게 가능할까? 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둘만 있다면 가능해요. 그녀는 내 눈을 바라보았다. 한참 동안 고민하듯, 그리고 결정을 내리듯,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정말 괜찮을까?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난 당신만 있으면 돼요. 그녀는 내 손을 더욱 꽉 잡았다. 좋아, 나도 너랑 함께 할게. 새로운 시작. 그녀와 나는 모든 걸 내려놓기로 했다. 이 도시에서 떠나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기로. 우리는 짐을 정리했고 떠날 준비를 했다. 물론 모든 것이 쉬운 건 아니었다. 친구는 끝까지 나를 용서하지 않았다. 그와의 관계는 완전히 끝났다. 그녀는 아들과의 관계도 정리해야 했다. 모든 걸 잃는 기분이었지만 우리는 서로를 얻었다. 마지막으로 도시를 떠나는 날,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다. 이제 정말 우리 둘뿐이네.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럼 됐어요. 그녀는 조용히 내 품에 안겼다. 난 이제 너 없이는 못 살아. 나는 그녀를 더욱 꽉 끌어안았다. 저도 그래요. 끝이 아닌 시작.
그렇게 우리는 함께 떠났다. 모든 걸 내려놓고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 이 사랑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 우리는 서로를 선택했고 절대 놓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새로운 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